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저임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저임금 2편. 이렇게 지금 웨이지가 빠져서 지금 제가 다시 써놨네. 최저임금은 노동조합, 뭐를 통한 컬렉티브 바게닝 단체 교섭입니다. 자, 단체 교섭을 통한 노동조합, 그리고 중재,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 액션을 결의라고 하십시오. 결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현재 완료 그대로 해석하시고 정해진다. 다시 한번, 최저임금은 레이버 유니언스 노동조합, 요거 이제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리고 중재 과정을 거치고 이사회에 결의가 있은 다음 최종적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이게 해석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말을 만들려니까. 자, 보시죠. by labor union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을, 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통한 다음 중재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가 결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그 다음에 강제 중재를 통해서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란 말이 빠졌는데, 처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넣어줘야겠죠. 처음 도입된 최저임금은 거의 모든 국가들의 사회법의 일부가 되었다. 급속히. 자, 요것은 문장은 별로 어렵지가 않죠. 뭐 급속히 일부가 되다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것이 지금 요걸 번역할 때, 요걸 해석할 때는 까다로운 이 부분이, 자,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통한 다음 중재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에 결의가 있게 되면 최종적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다음에서 강제 중재란 말, compulsory arbitration. 이 강제 중재란 얘기는 이 노동조합 측에서, 노동조합이나 사측, 그러니까 노사, 노동조합이나 사측, 회사 측에서 신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이나 또는 그 노사위원회 같은, 노동위원회 같은 그런 데서 직권을 발동을 시켜서 중재를 하는 것을 강제중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ocial legislation은 사회법이란 건데, 사회법은 뭐냐면 사회 문제,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을 때 그 해결을 할 방법으로서 국가에서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가적인 입법 과정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사회법이라고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문장만 좀 해석할 때 좀 까다로우니까, 이렇게 지금 됐을 때 뭐뭐에 의해 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단체 교섭을, 노사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이 있은 다음 중재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가 결의를 하면, 이사회가 결정을 하면 최종적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좀 해석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bargain. 이 bargain이라는 단어는 엄청 쉬운 단어 같은데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명사가 되면 싸게 산 물건이에요. 싸게 산 물건. 그래서 우리가 특가품이라고 전문용어로, 특가품이 전문용어인가? 아무튼 특가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This shirt, 이 셔츠는 is a real bargain. 정말 싼 물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셔츠는 정말 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real bargain, 이런 표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셔츠는 정말 싼 것이다. A real bargain이다. 정말 싸게 산 것이다. 정말 싸게 산 것이다. 우리가 bargain sale 하는 것은 그 콩글리시입니다. 또는 징글리시든지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든지. 그래서 그냥 on sale 합니다. on sale, 이게 bargain sale, 판매죠. 할인 세일이 on sale 해요. 그냥 on sale이 그냥 판매 중 해도 판매 중이라는 뜻도 있는데, on sale 써놓으면 할인 판매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문안을 들어보면 I got the bike, 나는 그 자전거를 샀지요. at the
bargain. 그러면 아주 싼 값으로, 아주 싼 값으로 이런 뜻입니다. at a bargain. 아주 싼 값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외워두시고 아주 싼 값으로. 근데 bargain이 이제 이거 1번, 2번 명사일 때 이게 계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계약 또는 협정.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때 계약. 그 다음에 거래란 뜻도 있어요. 거래. My husband and I made a bargain. 협정을 맺었습니다. 뭐 하도록? To take turns. 요건 교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대하다. 번갈아 하다, 교대하다. It's my turn 하면 내 차례다 그 말이죠. It is my turn 하면 내 차례다. 그래서 차례들을 주고받다. take turns은 교대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doing the dishes. doing the dishes는 설거지하다죠. 자, 설거지하는 일을 교대로 하기로 내 남편과 나는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는 뜻이겠죠. 약속했다. 그 다음에 driver hard bargain 하면 요런 것 좀 해석이 까다롭죠. 이 hard bargain 유리한 거래입니다. 유리한. 그래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다, 거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나 계약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driver hard bargain. 이 hard란 말이 나오면 해석을 하면 약간 멈칫멈칫해지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표현이 중요하고, driver hard bargain.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다 또는 계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끔 잘 나와요. into 써도 되고 in 써도 되는데 into the bargain. 그러니까 덤으로 그 말입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게다가 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in addition 하고 똑같습니다. 더욱이 게다가 in addition. 자, 예문 들어볼게요. He was exhausted and very thirsty with a fever 나왔죠. 그 다음에 into the bargain 하면, 자, 그는 아주 기진맥진한 exhaust는 아주 지친 거죠. 엄청나게 타이어드한 겁니다. extremelly하게 타이어드한 거. 그는 아주 지쳤다. 그리고 게다가 열병으로 인해서 열이 나서 매우 목까지 말랐다. 그러니까 열까지 나서 목이 말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그 사람의 나쁜 상황을 보충 설명하는 건데 into the bargain. 게다가 더욱이. 그래서 굳이 이거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그는 매우 기진맥진했고 심지어 열까지 나서 매우 목이 말랐다. 뭐까지라고 그냥 의역이 돼버려요. 열까지 나서 목이 말랐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argain이 동사가 되면 자동사로 쓰이는데 타동사로도 물론 쓰이지만 상담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다가 아니고 이제 보통 흥정하다는 뜻으로 쓰죠. 흥정하다. 값을 깎으려고 흥정합니다. 교섭하다 해도 됩니다. 교섭하다. 자, 여기서는 교섭하다라는 뜻으로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They bargained with the employer. 고용주하고 교섭을 했죠. 뭐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For better pay. 더 많은 임금을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위해서, 더 좋은 이니까 더 많은이 되겠죠. 더 많은 임금을 위해서 고용주하고 교섭했다. 교섭하다는 표현이죠. 교섭하다. 그 다음에 I bargained with the shop owner. 그 가게 주인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and got 얻었죠. 무엇을? this jacket. 그러니까 이 자켓을 샀어요. 얼마에? for $20. $20에. 그래서 이것은 흥정하다는 뜻. 가게 주인하고 흥정을 했다. 흥정하다. 요건 교섭하다. 이런 뜻이고. 물론 상담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담했다. 근데 상담했다는 것보다는 교섭하다가 더 말이 좀 자연스럽죠. 그 다음 이제 타동사가 되면 물건 따위를 교환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교환하다. he 바꾸다, 교환하다. he wanted to bargain his car. 전사 for가 옵니다. for another. 그는 그의 차를 다른 차하고 바꾸기를 원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bargain은 뭐뭐라는 조건을 내걸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bargain이 뭐뭐라는 조건을 내걸다. they bargained. 그들은 보통 that가 와요. that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they should be 해서 should 생략할 수 있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should be allowed 6 months maternity leave. 이때 leave는 휴가예요. maternity는 어머니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출산휴가. 6개월의 출산휴가를 허락받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자, 이 사람들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6개월이라는 출산휴가가 허락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래서 추정의 should를 써도 되고, 추정의 should 쓴다는 것은 가정법 미래입니다. 가정법 미래를 적용시키면 should be가 되고, 가정법 현재를 적용시키면 그냥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제가 문법 강의 제 유튜브 영상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 추정의 should라고 있습니다. 요거 찾아서 공부하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should가 들어가면 가정법 미래고 should를 생략하면 가정법 현재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현재는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을 할 때 쓰죠. 자, 그럼 그들이 조건을 내걸었는데 조건을 낸 시점 그 이후로 출산휴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모르죠. 불확실한 사실이 되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도 마찬가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 가정법 미래를 쓰니까, 그럼 가정법 미래를 적용하면 should be. 가정법 현재를 적용하면 should 빼고 비동사만. 동사의 원형.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제 동영상 첫 번째가 두 번째 문법 동영상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 올린 이 추정 이슈도 보시면 자세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무튼 이 bargain이 뭐뭐라는 조건을 내걸다라는 뜻 갖고 있는 거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가 이런 뜻으로 독해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하시죠. 학생들 말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bargain for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대하다, 믿다란 뜻입니다. 기대하다, 믿다. We got more than we bargained for.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여요. 부정적인 뜻으로.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뭐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When we adopted the, 또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를 떠맡았을 때, 그러니까 입양했을 때니까 떠맡았을 때, 우리가 그 개를 떠맡았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더 크더라. 더 많은 부담이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담이 더 심했다 해도 되고, 더 많은 부담이 되었다. 더 많은 부담이 되었다.
글쎄, 이런 문장을 가지고 부담이 되다, 더 많은 부담이 되다까지 여러분한테 해석을 하시라고 기대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무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의 왕도는 무조건 사전입니다. 사전만 부지런히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문장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bargain에 관한 다른 단어 뭐 몇 개, 이 bargaining, power 하면 교섭력이겠죠. 교섭하는 힘, 교섭력. 뭐 이 정도 갑시다. bargain.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중재란 말 나왔죠. 중재란 말. arbitrate, 중재하다. 이 요것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그대로 arbiter입니다. arbiter를 영어에서 그대로 쓰기도 해요. 요것이 arbiter란 뜻이 있는데, 요건 중재인, 중재하는 사람, 또는 미국에서 속어로 쓰면 미국 심판 야구 심판 야구가 아니고 야구 심판. 또 이게 권위자란 뜻으로 쓰입니다. arbiter가 권위자. 그래서 an arbiter of fashion 하면 패션의 권위자, 패션의 권위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rbiter라는 단어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쓰긴 하지만 야구 심판이라는 속어로는 좀 가끔씩 잘 나오고, 남부 영어에서 주로 쓴다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북부에서는 이 arbiter를, 야구 심판을 남부 쪽에서,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한국 저로서는 전혀 웃기지가 않은데, 북부 사람들은 그 말투가 웃기고 그 어투가 웃기다고 막 웃더라고요. 왜 웃냐고 물어보면 말투가 재밌다고. 근데 저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웃긴지 안 웃긴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arbiter는 제 느낌상으로 아마 남부 쪽에서 야구 심판이라는 속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arbitrate는 뭐 중재하다, 요거는 별 뜻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세 개. 중재하다, 또 조정하다, 이 뜻밖에 없으니까 굳이 예문 안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중재할 때 compulsory 있었죠. compulsory. 자, 요거는 동사 compel에서 나온 거죠. compel, 강요하다, 억지로 뭐뭐 하게 만들다, compel. 이 compel도 어원이 라틴어인데 come하고 펠레레, 요거 합성이에요. 요건 드라이브, 몰아붙이다입니다. 드라이브, 몰아붙이다란 뜻이에요. come은 together란 뜻도 있고 함께란 뜻도 있고 철저하게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란 뜻, 철저하게 몰아붙이니까 강요하는 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래는 철저하게 몰아붙이다, 철저하게 드라이브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compel이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형용사 compulsory. 그래서 이제 요건 형용사인데, compulsory education 하면 강제 교육이 아니고 의무교육, 그죠? 의무교육. 의무교육이란 표현, compulsory education 외워두세요. 강제 교육이 아니고. 그 다음에 compulsory subject 하니까 의무 과목, 그러니까 뭐 필수 과목, 그죠? 필수 과목. swimming is a compulsory subject in my school. 내 학교에서는 수영이 필수 과목이다. 그런 경우 예문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mpulsory 말고 compulsive라는 형용사가 또 나와요. compulsive. 요 형용사는 요거하고 뜻이 다르겠죠. 요거하고 다른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두기 어려운, 강제적인 성격을 띠니까 그만두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제적이니까 또 저항하기 어려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mpulsory gambler 하면 그만두기 어려운 도박사, 그래서 못 말리는 도박사, 도박을 끊으려고 해도 잘 못 끊는 놈, compulsory gambler.
그 다음에 compulsory desire 하면 요건 충동적인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저항하기 어려운이 아니고 충동적인 욕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두기 어려우니까 1번이 아니고 그만두기 어려우니까 아주 재미있는 뜻이라고 있는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compulsory가 저도 헷갈리네요. compulsive comic book 하면 그만두기 어려운 만화책. 만화책이 재밌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만화책. 이런 표현, compulsive comic book. compulsive란 단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ompulsory가 아니고 compulsive. 지금 저도 헷갈리고 있죠. compulsive. 그만두기 어려운 도박사. 그러니까 도박을 잘 못 끊는 도박사,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는 다시 화면이 깎였네요. 다시 봅시다. compulsive라는 형용사가 compulsory하고 다른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만두기 어려운, 강요하니까 그만두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항하기 어려운. 그래서 compulsive gambler 하면 그만두기 어려운 도박사, 도박을 끊으려고 해도 잘 못 끊는 놈. 그래서 compulsive gambler. 이때 compulsive desire는 때는 저항하기 어려운이 아니고 이때는 충동적인, 그래서 compulsion이라는 명사가 되면 충동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충동적인 욕망은 compulsive desire. 이거 조심하시고. He's a compulsive gambler면 그 사람은 도박을 끊으려고 해도 잘 못 끊는 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기 어렵다 보니까 책 같은 것이 아주 재미있어서 책을 그만 읽고 싶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compulsive comic book 하면 아주 재미있는 만화책.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요 글자가 여러 개 되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써볼까요? compulsive comic book.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compulsion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compulsion. 요건 이제 강제. 그 다음에 충동이라는 뜻도 있고, 충동. 강제라는 뜻이 되면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he felt no compulsion to attend the meeting 하면 그는 그 회의에 참석할 강제를 전혀 못 느꼈다. 직역을 합니다. 의역은 그는 그 회의를 억지로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의역 이해가시죠? 자, 그는 그 회의를 참석할 강제를 전혀 못 느꼈다. 그 말은 그는 그 회의를 억지로 참여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충동이란 뜻. 이건 쉽습니다. She felt, 그녀는 느꼈습니다. 무엇을? compulsion. 어쩔 수 없음을 느꼈어요. 뭐 하자는? to slap his face. 그의 뺨을 한 대 후려 갈기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compulsion이라는 단어, compulsive, compulsory 형용사 두 개 나오는데 뜻이 다른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arbitrate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이제 bargain. 오늘 bargain이라는 중요한 단어 공부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만 않은 단어, bargain. 자, 오늘은 강의가 지금 25분까지 지금 늘어져 갖고 길어져 버렸습니다. 강의 마칩니다.